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젊을 때는 노력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성실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10년이 지나 계속 잘 풀립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사람이 모이고 일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계속 막힙니다. 분명 실력도 있고 노력도 하는데 뭔가 항상 한 발짝씩 늦고 기회는 스쳐 지나가고 관계는 쌓이지 않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배경일까요? 타고난 운일까요?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을 던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기업인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셀 수 없는 선택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운은 관계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도 남겼습니다. 운을 만드는 사람보다 운을 깎아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곁에 두면 반드시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사람들의 특징, 단 3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 끝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 주변에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대화를 마치고 나면 기운이 빠져 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괜히 내 인생을 돌아보며 자책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이 이야기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사업이 아니라 인생이 망한다. 정주영 회장은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를 팔아 마련한 돈 70원을 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가 처음 했던 일은 쌀가게 점원이었습니다. 그 쌀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다가 일제강점기의 강제 폐업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세우고 또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업 제안도 수없이 받았고 투자 제안도 받았고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는 사람도 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에게는 이상한 기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능력보다 기운을 봤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평생 3부류로 나눠서 봤다고 합니다. 첫째,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 둘째, 아무 영향 없는 사람. 셋째,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류는 무조건 멀리 해라. 젊은 시절, 돈도 없고 기반도 없었던 시절에도 그는 동업 제안을 거절하는 기준으로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화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 사람과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 기준만큼은 지켰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운이 나빠지는 사람과 하면 결과도 나빠지더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매우 정밀한 관찰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40대 이후부터는 시간보다 에너지가 더 귀해집니다. 20대에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멀쩡합니다. 30대에는 조금 힘들지만 버텁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결정 하나에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감정 하나를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 항상 누군가를 험담하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역설하는 사람.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은근히 당신과 비교하게 만들고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깎아내리는 사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의 정신적 연료를 빼앗아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매일 아침 가지고 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에너지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결정을 내리고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2시간을 보낸 것만으로 에너지가 30이 소진됩니다. 아무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냥 대화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길에 이미 7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70으로 나머지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기회는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에게 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빠른 결단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도 모두 에너지 위에 쌓입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보여도 손을 뻗을 힘이 없습니다. 운은 에너지 위에 쌓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빼앗는 사람은 당신의 운도 함께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좀 더 살펴볼까요? 첫째, 대화할 때 항상 본인이 중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어느새 자신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에서 당신은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에너지는 항상 당신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둘째,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넘칩니다. 경제가 어렵다, 세상이 각박하다, 요즘 젊은이들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처음 한두 번은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그런데 매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대화가 끝나면 세상이 더 어둡게 보입니다. 미래가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은근히 당신의 기준을 낮춥니다. 그 정도면 됐잖아. 뭘 더 하려고. 괜히 무리하지 마.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잠시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의욕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작동하는 독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늦게 한 것입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속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결정이 느린 조직은 망한다. 그런데 그는 조직보다 더 무서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느리면 인생이 늦어진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마산에서 양조장을 했고 무역업을 했고 여러 번의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실패의 공통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공통점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 한 번은 동업자와 사업 방향을 두고 몇 달을 끌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열려 있었고 기회가 보였고 시작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는 계속 유보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아직은 이른 것 같다. 타이밍을 좀 더 지켜보자. 결국 몇 달이 지나고 시장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회의 창은 닫혔습니다. 나중에야 그 동업자도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후 이병철 회장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 부류와는 큰일을 함께하지 않는다. 첫째, 결정이 느린 사람.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셋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왜일까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40대가 되면 이것을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30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20대는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 소중한 10년 동안 당신의 속도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좀 더 지켜보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괜히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이유가 있어. 겉으로 보면 신중해 보입니다. 심지어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충동적이지 않고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에게 지켜본다는 것은 영원히 결정을 미루겠다는 말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다는 것은 영원히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신중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당신에게 내미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당신도 그 속도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을 닳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동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 패턴, 말투, 결정 방식, 심지어 생각의 속도까지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사람 옆에 있으면 생각이 빨라집니다. 행동이 빨라집니다. 결정이 빨라집니다. 느린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도 느려집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신중하니까 나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회가 눈앞에 와도 좀 더 생각해 보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을 닮아버린 겁니다. 인생에서 타이밍을 잃는다는 것은 오늘 잃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차이는 대부분 타이밍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다가가야 연결이 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속도를 망가뜨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모든 타이밍을 계속해서 놓치게 됩니다. 매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가 반복되고 매번 기회는 스쳐 지나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을 걱정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지 말라고, 손해보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그 마음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느려집니다. 좋은 의도로 당신의 속도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나쁜 의도로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경계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평균으로 수렴한다. 그는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능력보다 환경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범수 의장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환경, 특히 주변 사람들의 기준이 개인의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카카오 창업 초기, 그는 주변을 바꾸는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기준 높은 사람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능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팀 전체를 교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말들이 팀 안에서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죠. 굳이 더 해야 하나요? 어차피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알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요. 이 말들을 들었을 때 그는 팀의 미래가 이미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이 낮은 사람은 당신의 미래를 깎아먹는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주 서서히, 아주 조용히 일어납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입니다. 다음에는 이번 한 번은 대충 해도 되겠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적당히 하는 게 현명한 거잖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가 됩니다. 이 과정이 혼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낮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이 과정이 10배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힘들잖아. 다들 그냥 하는 건데 너만 유난 떠는 거야. 어차피 결과는 비슷해. 힘 빼지 마.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 말들이 처음에는 거슬립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집니다. 열심히 하는 자신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집니다. 그 순간 당신의 기준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낮아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회가 보여도 잡지 않게 됩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더 정확히는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옵니다.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떤 좋은 제안이 왔을 때, 기준이 낮아진 사람은 이 정도면 됐지라며 그냥 지나칩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력이 멈춥니다. 성장은 항상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기준이 낮아지면 현재 상태에 쉽게 만족합니다. 실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고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낮아집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자신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이 정도야. 어차피 나는 이게 한계야.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운은 완전히 돌아섭니다. 운은 높은 기준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계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더 좋은 기회가 연결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반면 기준이 낮아진 사람은 준비가 덜 되고 결과물이 평범하고 인정받는 일이 줄어들고 기회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40대 이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기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낮아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해. 뭘 더 해?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다 똑같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운이 좋거나 빽이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 이 말들이 당신의 귀에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의 기준은 이미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가족인데, 직장 동료인데, 어떻게 끊어내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어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위로, 이해, 공감, 편안함. 그것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곁에 두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당신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위로는 당신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 공감은 당신의 불만을 함께 키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공감은 당신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곁에서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신 주변의 관계가 다시 보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 이상은 이런 감정에 더 취약합니다.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이 잘 되어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좋은 루틴을 만들고 자기 개발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분명히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은 더 단순한 말을 남겼습니다. 운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정주영은 기운을 빼는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대화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병철은 속도를 늦추는 사람을 끊었습니다. 결정이 느린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큰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짧고 타이밍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범수는 기준을 낮추는 환경을 떠났습니다. 능력보다 기준을, 스킬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말이 나오는 환경에서는 성장도, 기회도, 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주는 관계를 만들고 속도를 높여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기준을 높이는 환경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운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관계입니다. 혹시 요즘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막히는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노력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운을 갉아먹는 사람은 대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운이 좋아지는 순간은 어떤 대단한 선택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만나는 빈도를 줄이는 선택, 거리를 두는 용기,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결심,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에너지를 주는 사람, 속도를 높여주는 사람, 기준을 올려주는 사람으로 채우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운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운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운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